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승패를 넘어 현재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와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주요 선수들의 기용 방식에서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비교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화된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기보다 주로 히샬리송을 선발로 출전시켜 후반전 전략을 구성하곤 했습니다. 후반 60에서 70분 경상대가 체력적으로 약해질 때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리고 왼쪽 측면에 다른 선수를 기용하는 형태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솔랑케를 90분 풀타임으로 출전시키고 손흥민 선수를 교체시키는 장면이 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 어떤 새로운 전술적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지만 만약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이 무승부로 인해 토트넘은 현재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토트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피카리오가 부상으로 인해 포스터가 출전했습니다. 피카리오는 3월쯤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은 포스터가 주전 골키퍼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왼쪽 풀백 자리에서는 우도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드라구신과 아치구레이가 중앙 수비를 맡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비수마가 출전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클리세와 벤탄쿠르가 나섰고 왼쪽 윙어로 손흥민, 오른쪽 윙어로는 존슨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솔랑케가 기용되었습니다. 우도기의 부상은 팀에게 큰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왼쪽 풀백 자리에 누가 나설 것인지가 큰 과제가 되었고 레길론과 제드 스펜스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레길론보다는 제드 스펜스가 더 적합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길론은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수비력을 가지고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제드 스펜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메디슨, 사르, 베리발 중 누구를 중심으로 세울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메디슨은 창의적인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 손흥민 선수의 측면 플레이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반면 사르는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팀의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베리발은 안정적인 패싱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지만 메디슨에 비해서는 창의적인 플레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르를 먼저 기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활동량과 체력적인 측면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용 방식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어로 기용하다가 필요에 따라 원톱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후반 60에서 70분 이후 상대 수비가 지친 시점에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하고 베르너를 왼쪽 측면에 투입하는 형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베르너는 빠른 돌파와 크로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 후반전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공을 잡으면 전진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데 강점을 보이며 팀의 공격 옵션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셉셉 선수의 성장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번 시즌 그는 단순히 오른쪽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기용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공격 포인트가 10개를 넘어섰고 팀 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과거 데스크라인의 델레 알리나, 에릭센 같은 선수들이 보여줬던 창의적인 플레이가 현재 팀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번 뉴캐슬전은 토트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팀의 분위기와 순위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번 경기는 단순히 승점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번 경기를 통해 팀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시즌 후반부를 향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비 불안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이 많아지며 경기의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비진의 개인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인 조직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유연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축구 철학을 기반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때로는 상대의 강점에 맞춰 전술적인 변화를 주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뉴캐슬은 빠르고 강력한 역습 능력을 가진 팀으로 토트넘이 이 점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팀의 주장이자 공격의 핵심으로서 팀의 득점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그의 득점력이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뉴캐슬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과 함께 팀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의 위치 선정과 침투 능력은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미드필드진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토트넘의 미드필드는 상대에게 중원 주도권을 내주며 경기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캐슬과 같은 강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드필드에서의 압박과 점유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나 로셀소와 같은 선수들이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공격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 능력은 토트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뉴캐슬에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미겔 알미론, 브루노 기마랑이스, 그리고 칼럼 윌슨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팀의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정신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연속된 부진 속에서도 팀이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팬들은 선수들이 단순히 승리를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팀의 명예와 자부심을 걸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지지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현재 팀의 전술적인 문제와 감독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팀이 빨리 안정감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이 이번 뉴캐슬전에서 다시 한번 강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뉴캐슬전은 토트넘에게 중요한 시험 무대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경기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핵심 선수들이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주목됩니다. 이 경기를 통해 팀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